26페이지에 15번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제가 표시를 답을 잘못 체크해 놔가지고 저도 아니다 싶었는데 계속 설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5번 보시면 하수 처리의 기존의 활성 슬러지 공정과 비교할 때 아까 MBR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막분리 활성 슬러지 공법은 생물 반응조와, 그러니까 생물학적 반응조와 막공법이랑 결합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물학적 반응조와 분리막을 결합한 공법으로 몇 차 처리 시설을 안 둬도 되는 거예요. 2차 침전지나 아니면 2차 침전지 다음에 여과할 물질들이 많으면 그 다음에 고도 처리해서 막분리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MBR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특징들은 생물 반응 같은 경우에는 활성 슬러지 공법하고 동일하게 폭기조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폭기조 내부나 외부에다가 한해여과나 아니면 정밀여과 막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주로 이제 침지를 해야 많이 담그긴 하는데 내부에다 설치를 하긴 하지만 외부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처리장 운전에서 슬러지 체류 시간을 짧게 해서 잉여 슬러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거는 제가 슬러지 체류 시간이 길다라고 했었잖아요. 긴 SRT를 체류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SRT가 막분리 같은 경우에는 길다라고 했었는데 이 SRT의 의미가 뭐냐면 QW, XW분의 V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RT가 길어야지 슬러지 인발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데 지금 보시면 SRT가 짧기 때문에 슬러지 인발량이 줄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는데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 1번을 옳게 고치면 슬러지 체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막걸리 MBR 같은 경우에는 MBR은 긴 슬러지 체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긴 체류 시간을 가지고 긴 SRT를 가진다 이렇게 쓸까요? 긴 슬러지 체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체류 시간이 SRT가 길기 때문에 QW, XW 같은 슬러지 인발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고, 긴 SRT를 가지니까 그만큼 MLSS의 농도도 어때요? 높겠죠. 그래서 MLSS의 농도는 일반적인 폭기조, 그러니까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있는 활성 슬러지 공법보다 3에서 5배 정도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체류 시간만 보고 답을 저도 이렇게 혼자서 풀고 오다가 체류 시간만 보고 답을 잘못 체크를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좀 교체해가지고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의 정답 틀린 것은 1번이에요. 1번 되셨죠? 그리고 27페이지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수질 모델링은 수치의 수리학적 특성, 오염부와 생태계의 각종 변화인자를 수식화하고 이를 토대로 수치 해석함으로써 장단기 예측, 환경 용량의 산정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결론은 모델링의 절차상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질 모델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모델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보시면은 모형 선정부터 나왔는데 그 모형 선정 앞에 뭐를 해야 되냐면 모델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써놓으세요. 모델, 설계, 자료 수집. 모델 설계, 자료 수집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할 것인지를 모델링을 선택을 해야 돼요. 모델링을 선택. 그래서 모델링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을 하고 보정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검증을 했는데 아직까지 모델링이 정확하지가 못하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정을 하고 다시 검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정과 검증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오차가 적어질 때까지 계속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가뭉도 분석,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력적 인자 같은 것들을 다 넣고 통계적으로 이제 수치화해서 마지막으로 환경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모델링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앞자만 따셔서 1번 정도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보시면 하천에서 용존산소 감수량을 구할 수 있는 스트리터 펠프스식의 유도는 많은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다.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스트리터 펠프스식은 수생식물의 광합성 고려하지 않았죠. 뭐만 고려했어요?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포기만 고려한 거예요. 스트레이터 펠프스는 최초의 수질오염 모델링으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과 그 다음에 유기물을 분해하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제포기 현상만 고려를 한 게 스트레이터 펠프스 모델이에요. 그러면 1번 보시면은 수생식물의 광합성 고려하지 않았다 맞고, 유속에 의한 이동이 크기 때문에 흐름 방향의 확산은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확산계수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았죠? 세 번째로 보시면은 하상퇴적물의 유기물 분해는 1차 반응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하상퇴적물이 다른 말로 뭐예요? SOD. 전이층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가지고 전이층의 유기물이